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5일 오늘자 오전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08%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이 1.21% 하락했고요. S&P 500이 0.50%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강세폭이 더더욱 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낙폭이 더욱 센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미증시가 조정이 좀 들어간 거에 대해서 경기는 침체가 될 것 같고 물가는 점점 오를 것 같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지만은 못하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어제 한 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멕시코에 대한 지금 관세가 한 달 유예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기자였나? 트럼프한테 한 달 뒤에 예정대로 관세를 시행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관세를 예정대로 한 달 뒤에 시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없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가시화되는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한 번 더 놀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미국 행정부에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에 대해서 관세를 해결책으로 꼽을 거라는 시그널을 점차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유사 한국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1월달, 2월달 국내 증시는 로봇이든 조선이든 이런 대표적인 테마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 게 크게 부각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I 방산 쪽으로 팔란티어란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과 테마 위주의 차익 물량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지 시간 기준 26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나오면서 경계 및 관망 심리에 대한 잠잠한 하루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슈가 하나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굉장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 규모가 좀 축소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좋지는 못할 것 같은 하루가 연출됐다. 그래서 미증시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VIP 회원분들 어제 저희 종목 하나 들어간 거 있어요. 차분한 매수가에서 차분한 시간에 잘 들어갔는데 지수가 꽤나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분명히 반도체 업종에서도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이 전공정 부문의 종목들은 꽤나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이나 거래대금도 꽤나 꺾이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게 가장 저평가가 돼 있고 기술력으로서도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 옳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일단 1차 매수를 진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끝낼지 좀 더 끌고 갈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는 재무 보면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싶은데 이 바닥이 상식을 벗어났으니, 위너스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5년 국내 증시는 재무와 실적을 가지고 판가름 나는 장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 기업이 적자여도 현재 증시가 좋아하는 투자와 뭐 대기업의 관심, 정책적인 수혜, 이런 수혜가 있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현실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증시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로봇이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시장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요즘은 단타를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시장 상황을 제가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지가 좀 오래돼서 저도 웬만해서는 단타는 조금 신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데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보는, 혹은 증시가 빠지는 요인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테마가 있으면은 오전 중에는 그쪽 테마를 공략하는 게 가장 타율이 높습니다. 가장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가 확실하게 있어? 그것도 아니고.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지닌 건 있겠지만 단기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보통 개별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에요. 증시와 상관없이 세력의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지난주랑 이번주랑 현금화를 거의 다 해놔가지고 사실 큰 부담이 없어요. 단기 종목 조금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그래도 소량일 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되고, 저희 지금 손절 연속으로 3개 나갔거든요. 이제 관점을 이탈한 종목도 있고 진짜 현금화의 목적이 컸던 것도 있고, 증시 조정에 대해서 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진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매매를 똑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잘 하고 있는 매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그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증시가 근데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더 큰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워트 1,700원, 워트 1,700원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는 굉장히 넉넉히 드렸고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단타 종목은 소액으로만 하세요. 소액으로만. 자, 일단 워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의 움직임과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는 많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급이 몰린 테마라고 하면은 저는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과 일부 음원 유통 관련 이렇게 3가지 테마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그나마 증시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액침 냉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공조가 첫 번째죠. 그리고 그 이어가지고 후발주자로 워트라는 종목이 갔습니다. 단순한 그냥 돌파의 관점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분명히 높은 거래대금을 써놨고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척도에 대해서 봤을 때 단타에 대한 관점은 좀 나올 수가 있겠다. 냉각 관련해가지고 지금 테마들이 왜 부각을 받고 있냐면은 엔비디아가 블랙엘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의 기대를 꽤나 많이 모았잖아요. 근데 이 블랙엘의 가장 큰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발열 문제입니다. 발열 문제. 그래서 이 발열에 대해 가지고 냉각에 대한 기술을 갖고 엔비디아가 지금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뭐 한국 기업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최근에 꽤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그래서 일정이 되기 전에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양대 증시가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늘과 내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타 칠 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기본적으로 그러면 돈이 좀 쏠려야 된다 그거네. 정답이에요. 저도 거래대금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오전 중에 잠깐 거래량이 실린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되었던 대금이 되었던 그게 오전 중에 한 10분, 5분 갭을 띄우고 팍 몰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먹더라도 늦게 들어가는 습관이 조금 뱄던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먹더라도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테마를 하자. 요즘에 저는 관점이 가장 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VIP 회원분들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이제 증시가 빠질 때마다 슬슬 이제 매집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주부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테마나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웬만해서는 다 가격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제가 보기에 이번 주쯤에 1차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오늘 내일 흐름을 보면서 제가 비공개 방송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가창 볼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력이 작정하고 올리는 건지 관리하는 건지를 보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거래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호가창이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갉아먹을 때, 이게 없어질 때 이 위에 호가가 지금은 비어있는데 이걸 팡팡팡 채우면은 이거는 세력의 의도가 좀 다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제 연 2.75%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하는데, 동시에 실시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다는 거는 내수 소비나 대한민국 경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외환 시장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지금 거의 90% 이상 확률로 동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인하 조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미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나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도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의 우려감이 끼기는 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지금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는 다시 VIP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